하반기에도 근데 또다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나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해킹으로 접속해서 데이터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현재 기술적으로는 서버 자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도 힘들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리적으로 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망을 통한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개헌 발령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 상반기에 국정원이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데 또다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나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일이네요. 해킹으로 접속해서 데이터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 서버 자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적으로도 힘들고 또 내부적으로 직접 접촉한다라면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흔적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리적으로 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망을 통한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대통령이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 2, 3, 4, 5 같은 시기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4년 총선 때에도 역시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1, 2, 3, 4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번호는 아마 디폴트 된 거를 아마 특별히 고치지 않고 썼는데 그 시스템 자체도 내부 업무 시스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선거 시스템하고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킹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 후에는 바로 지적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시 시정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올 1월 달에 국정과 같이 다시 한번 이행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올 1월이라는 거는 총선 전에 완료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이것도 틀렸고요.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죠? 그렇습니다. 헌법 기관입니다. 예. 정부 부처들에게 혹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등등 전파는 하셨습니까?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전파를 한 적은 없고 다만 보안 컨설팅 자체가 우리가 국정원 또 인터넷진흥원 또 양당의 또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그 단체 그대로 우리가 지적된 보안 컨설팅에 나타난 문제점을 그 후에 바로 올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국감 때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주치사항을. 제가 그 당시 과방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보면 이미 선관위가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통령 담화를 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또 취약하다는 부분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그렇게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문건 하나 띄워주시죠. 대통령이 어떤 국정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이게 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신용환 씨가 공개한 문건인데요. 보면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에요. 보시면 사전투표 결과의 바꿔치기, 자동 개표기 부정 이런 것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 결과 바꿔치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죠?
절차적으로 그것이 어떤 전자지표 자체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절차적으로 그걸 모아서 다시 검사하고 다 그 절차 투개표 과정 자체에서 그 양측 후보자들, 정당 관계자들, 공무원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도 보시면은 양정철 개입설 해서 중국 개입설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 제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로서는 뭐 처음 듣는 이야기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또 보여주세요.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에 있다. 그래서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면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승패 조작이 가능하다. 어떠세요? 제가 저희 선관위에서 누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게 투개표, 개표 자체가 손으로 이루어지고 그 투개표 자체에 대한 수기 작업에 따른 직계표가 따로 있고 그 직계표에 따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계표도 종이 직계표가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선거가 끝나고도 한참일 때까지 그 직계표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계 자체에 약간의 뭐 실수가 있으면 바로바로 파악이 돼서 바로 고쳐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여러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그 컴퓨터 안에서 그대로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거대 정당의 내부 문건, 그것도 한 번 누가 쓴 것도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런 류의 논의들이 있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포 리스트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판결했던 판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선거관리위원장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것도 참 충격적입니다.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